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입니다. 음력으로는 9월 초나은 날 을요일 당날 목요일입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예고했듯이 세계국제불교박람회가 오늘 10시부터 10월 2일까지 4일 동안 열립니다. 장소는 세택 전시장입니다.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번인데요. 옛날 번호 주소지는 강남구 대치동 514번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514. 지하철 3호선 항여울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세택 바로 전시장 마당이 되겠습니다. 불자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 와 보시면은 볼거리 많습니다. 또 티 같은 거 참 많이 시음하실 수 있습니다. 본 BIB 방송도 참석합니다. 부스 C-116호에 BIB 방송과 도서출판 하이 부스입니다. 저희들도 가서 녹화 생방송도 할 예정입니다. BIB 방송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오시면은 제가 친필로 직접 쓴 족자 하나를 직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저희가 써드리는 이런 족자 하나도 긴 증정품으로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29일, 30일, 10월 1일, 10월 2일 4일 동안 하니까 여러분 지하철 3호선 타시고 항여울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BIB 방송 부스는 C-116호 아니 모르셔도 오셔서 A, B, C호를 다니시면 전체 구경하시다 보면 저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에게 이런 증정품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년 중 272번째 되는 날입니다. 탄생화 한번 보겠습니다. 사과입니다. 사과는 명성을 타고요. 탄생성은 임페리얼 토파츠라고 합니다. 9월달 탄생성은 사파이어고요. 탄생목은 개암나무입니다. 주변엔 사건, 사고 일어난 거 보겠습니다. 1984년도입니다. 서울 올림픽 주 경기장이 개장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스포츠 시설이죠. 천연잔디 필드와 우레탄 트럭이 갖춰진 경기장이고요. 1984년 9월에 준공됐습니다. 스포츠 경기장 종합단지인 서울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관중 69,950석 규모로 건설됐고요. 최대 10만 명까지 수용 가능한 최대 규모의 경기장입니다. 1996년 아시안게임과 1999년 하계올림픽 주 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977년 11월 28일에 착공했고요. 1984년 9월 29일 오후 1시 20분 국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과 함께 화려한 개장식을 가지며 공식 개장했습니다. 설계는 공간건축사무소 김수근 씨가 했고요. 도급은 대림산업이었고요. 비용은 463억 원이고요. 좌석은 69,950석이고 인원은 10만 명까지 수용하는 규모입니다. 여자 핸드볼 첫 금메달입니다. 1988년도 9월 29일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던 여자 핸드볼 결승 리그 최종전.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 소련을 상대로 투혼을 발휘하여 21대 19라는 단 2점 차 대역전승의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올림픽 구기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확정하는 순간 경기장은 선수뿐 아니라 관중 모두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2002년도 제14회 부산 아시안게임이 개막됐습니다.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심장의 날입니다. 월드 하트데이,
심장혈 관계 질환에 대해 세계인의 관심을 촉구하고 심장 등 장기 기증을 호소하는 날로 2000년 세계 심장학회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정한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 오신 분 생일 한번 보겠습니다. 스님입니다. 1890년대 9월 29일 대구에서 태어난 고봉 스님입니다. 부유한 집안 자손으로 태어나 여러 학문을 두루 접한 고봉 스님은 당시 젊은 지식인이 그랬듯이 사회적 혼란을 평정할 독립운동가가 되기를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으로 인해 행여 집안에 누를 끼칠 것을 염려해 혈족과의 인연을 끊을 수 있는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1911년 9월 고봉 스님은 양산 통도사에서 해봉선사의 만남으로 불가와 인연을 맺습니다. 해봉선사의 만남으로 그의 입산 목적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1915년 4월 고봉 스님이 출가한 지 4년 만입니다. 파괴사 마당에 있는 바위 위에서 홀로 좌선에 들었던 고봉 스님은 눈앞이 밝아지면서 헤아릴 수 없는 법열을 느끼고 호련히 개호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비바람 가고 나니 밝은 태양 솟았네. 푸른 산 흰 구름 눈앞에 뚜렷하니 흐르는 물소리 시원또 하여라. 이후 나만 홀로 산중에 이렇게 열반낙을 즐길 수 없다면서 승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고봉 스님은 그 길로 대구로 내려가 항일 운동을 시작했고요. 1919년 3월 8일 이른바 대구 사건을 주도한 장본이 고봉 스님입니다. 고봉 스님은 대구 만세운동을 주도한 죄로 1년 6월일 감옥에 갇혀 온갖 고문을 당했고요. 이때 입은 상처로 말년까지 몸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 1950년 공주 마곡사, 은정암, 아산 봉곡사, 대전 복전암, 서울 미타사 조실을 역임한 1961년 8월 19일 화계사에서 세수 72세 범납 51세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또 스님입니다. 서감당 해수 스님입니다. 서감당 서감 스님은 1911년 음력 9월 29일 경기도 포천 선단리에서 아버지 문화유씨 동열공과 어머니 권씨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속명은 류재기입니다. 어릴 때 향리에서 한학을 수학했었고요. 1930년 19세 되던 해 황해도 신천 월장사에 입산 출가하여 완어 스님을 은사로 운암율사를 계사로 득도수계했습니다. 법명은 해수였습니다. 1941년 황해도 고을산 폐엽사 불교 전문 강원 대교과를 이수했고요. 그해 보모사 금강계단에서 영명율사에게 구족계를 받아 지녔습니다. 이어 덕숭산 정해선원의 만공스님 화상에 수행을 했고요. 1944년 대덕법계를 품수하고 1952년 부산 서남사에서 수행을 시작으로 1954년 서남사 주지를 맡았고요. 1954년 종단의 종합불사에 참여했고요. 1961년 범화사 주지에 취임하여 동산 스님을 모시고 대중을 이끌면서 범화사 사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1965년 범모사 금강계단에서 동산 대종사로부터 전계 대화상을 전수했습니다. 이로부터 스님은 전국 각처에서 비국의 보살계 법회를 열어 승속을 교화하는 것이 500여 회에 이른다고 합니다. 1983년 고위가 넘어 조계종 원로회 의원에 추대됐고요. 1987년 5월 13일 밤 10시 45분 내원정사에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승납 58년 세수 77세였습니다. 생존시 후학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님, 어찌하면 중노릇을 잘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서감 스님이 죽을 때 내가 입고 있는
스님의 옷을 입고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던 것이 유명합니다. 전 SBS 사장 윤혁기 씨입니다. 1937년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학과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TBC 동양방송 편성 PD로 방송국에 입문하게 됩니다. 이후 KBS로 옮겨 부사장까지 역임했으며 1994년 3월부터 5년 동안 SBS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전문 방송인 중 처음으로 SBS 사장에 영입돼 신생 민영 방송인 SBS가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창사 특별 기획으로 만든 모래시계의 월화수목대 편성을 비롯해 TV 편성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2016년 3월 10일 지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향년 80세였습니다. 희극배우 문영미입니다. 1953년 9월 29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인하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MBC 코미디언으로 데뷔를 했죠.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다가 활동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MBC에 출연해 치매를 앓고 있는 자신의 노모를 간병하는 모습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2번의 이혼과 무려 19억 원에 달하는 사기를 당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송인 정재환입니다. 1961년 9월 29일 희극배우 분야에서 은퇴한 작가 겸 방송인 및 대학 교수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세에서 출생해서 1979년 TBC 동양방송에 특채돼 개그맨의 첫 데뷔를 했고요. 1983년 MBC 영11으로 MBC 문화방송에서 방송 MC로 다시 특채되어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1989년도 영화배우로 데뷔를 했고요. 1991년 포크록 음악 가수로 데뷔를 했고요. 1994년 10월 프리랜서를 선언했고 2000년 성균관대학교 인문학부에 입학, 2003년 2월에는 입학 3년 만에 수석으로 조기 학위 취득을 했고요. 2013년 8월에는 같은 대학의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전임교수,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임교수,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 철학과 견임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임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이며 정치인인 금태섭입니다. 1967년 9월 29일 검사 출신 법인 정치인입니다. 20대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무소속입니다. 2021년 3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도 합류를 했고요. 1967년 9월 29일 서울에서 아버지 김병훈과 어머니 김영자 사이에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이야 모두 금수저들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잘 사는 금수저 중 한 명입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검사가 되어 2대 법조인 집안을 세우기도 했고요. 부친이 판사 출신의 변호사이고 금태섭 본인은 스스로 금수저이고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인터뷰를 언론에 자주 했습니다. 2020년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재산신고액은 80억 원이었습니다. 배우입니다. 윤승아입니다. 본명은 윤엘이고요. 1983년 9월 29일 광주광역시 출신 배우입니다. 2006년 9월 알렉스의 뮤직비디오에 달팽이 밖에서는 살 수 없는 여인으로 등장해 달팽이녀로 불리며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드라마 몽땅 내 사랑, 2012년 드라마 햇불 품은 달, 2013년 황금의 제국, 2014년 로맨스가 필요해 3에 출연했습니다. 2009년에 열린 영화제 상의를 미니 원피스로 착각해 본의 아니게
하이 실종 패션을 실제로 보여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4월 4일 배우 김무열과 결혼했습니다. 오늘 길 한 맞는 분 보겠습니다. 1462년도 가신 분입니다. 양녕대군 이제입니다. 조선 태조의 왕자이자 이방원의 맏아들, 조선 정계의 왕족이자 정치인, 화가, 시인이기도 합니다. 태종과 원경왕후 민씨의 장남이자 세종대왕의 큰 형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태종과 원경왕후 부부의 사남이다. 태종은 양녕대군 이후 아들 3명을 더 두었지만 모두 어린 시절에 요절했기 때문입니다. 집안 배경과 자신의 권력으로 평생 동안 온갖 유흥, 향락의 폐륜을 일삼다가 어리와의 간통 사건을 기점으로 폐쇄자가 되었고, 동생 세종이 죽은 후에는 단종을 몰아낸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선 희대의 망년이었다고도 합니다. 일화로는 효령대군이 회암사에서 불사를 짓는데 양녕대군이 들에 가서 사냥해서 잡은 새와 짐승을 절 안에서 구웠다고 합니다. 효령대군이 말하기를 지금 불공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소 하니까 양녕이 말하기를 부처가 만일 영염이 있다면 자네가 온율인데 이 염을 왜 벗기지 못하는가? 나는 살아서는 국왕의 형이 되어 부귀를 누리고 죽어서 또한 불자의 형이 되어 보리에 오를 터이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하며 호령이 대답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본부인 수성 부부인 김씨에게 3남 5녀, 첩실에게 7남 12녀 등 총 10남 17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아들 10명, 딸 17명 해서 도합 27명의 자녀를 뒀다고 합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양녕대군의 17대 손이고요. 여담으로 제1공화국 시절의 정치인 이기봉은 효령대군의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인 이강석을 양자로 들여 족보가 꼬였다는 말이 많았다고 하죠. 1462년 세조 8년에 6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와 서에 능하였으며 국보 1호였던 숭례문의 현판의 글씨도 양녕대군이 썼다고 합니다. 오늘 불교의 부처님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문수보살의 인연공덕을 원할 때 문수보살은 미생아, 태아를 많이 보살펴주고 관장을 하고 지혜를 주는 보살입니다. 이제 요새는 태교를 많이 해요. 태교 음악도 들고 태교의 관계들을 많았는데 태교로 참 좋은 진언입니다. 옴 아리마홈 카자라, 옴 아리마홈 카자라, 옴 아리마홈 카자라 계속 외우셔도 되고 사경에 쓰셔도 되고 녹음해서 항상 틀어놔서 들으셔도 태교에 아주 좋은 진언입니다. 옴 아미라홈 카자라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나머지 여러분들도 여러분 역사를 차곡차곡 쌓아서 내년도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 좋아요 눌러주신 것 더욱더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